오늘도 지푸라기 연구소에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다양한 사연들과 뼈 때리는 조언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사고의 전환에 도움이 됐습니다만 아직 공부가 더 필요한 저는 서울 직장 생활을 했던 30대 후반인 외동인 미혼 여성입니다. 마냥 기쁜 마음으로 연애를 할 수 없는 제가 답답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방에서 홀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위치한 데다 경제적인 문제로 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년 전에 어느 날 어머니께서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더니 길면 5년 더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도 어머니 곁에 당장 있고 싶었지만 앞으로는 더 필요할 병원비 걱정으로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계속하면서 퇴근 후에 할 수 있는 다른 일거리들을 찾으며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빌려준 돈을 못 받아 빚이 2천만 원 있는 상태입니다. 일거리가 생기는 족족 일을 했지만 대출 원금과 이자, 월세, 생활비를 내면 저축할 돈이 남지 않아 허탈한 시간을 보내며 어머니의 상황을 외면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상황을 모르십니다. 그러다가 더 미룰 수는 없고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어머니 곁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서울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어머니 곁에서 식당 일을 도우며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 듣는 그 말이 가슴에 쿵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하지만 그래야 한다는 의무감이 들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기서 직장을 구하게 되면 또 어머니를 도울 수 없고 케어해드릴 수 없이 혼자 둬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 식당을 잘 운영해보자는 생각이 들어 직장은 구하지 않고 식당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점점 여름에 가까워져서 그런지 홍보 효과 덕분인지 손님들이 하나 둘씩 늘고는 있지만 제가 가져갈 급여는 나오진 않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딸이 오니까 편하고 좋네. 어머니도 전보다 안색이 훨씬 좋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 뿌듯하다가도 뭔가 모를 불편한 감정이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 혼자 주문받고 요리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에 손님들도 좀 불편했는데 이제 주문하기도 찾아오기도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며 더 자주 오십니다. 친척들도 모두 정말 좋아 보인다며 잘했다고 입모아 말하는데 제 마음은 화가 조금씩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 선택이 모두가 행복한 게 맞는 건가? 15년간의 내 생활에 담긴 모든 걸 포기하고 나는 나만 희생하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불효인 것 같고 스스로가 참 믿고 싫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부러워했더니 한 친구는 어머니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 말마저 곱게 들리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결혼 안 하냐는 말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결혼이 몹시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빚만 있는 데다가 직업도 없이 아픈 어머니를 보살펴야 하는 제가 연애를 해도 되는 자격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도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돈도 안 빌려주고 착실하게 살았다면 어머니도 이 고생을 아직까지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죄송한 마음에 대화를 편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대화는 주로 모은 돈은 얼마냐, 청약이라도 넣지 그러냐, 선짜리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건강한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텍스트로 쓰기만 했는데 약간은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읽어주신다는 생각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내셨습니다. 이분처럼 일단 써보기만 하셔도 많은 고민들의 일부분이 해결되거나 좀 누그러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신의 고민이나 뭐 다짐 이런 걸 써보시는 거는 굳이 저희한테 안 보내셔도 저희는 다 읽으니까 또 그런 걸 잘 활용하셔서 이렇게 써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 구독자 여러분 정도 되면은 이런 사연을 들으면은 이렇게 사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제 상황에는 뭐 대부분의 문제가 그래요. 근데 특히 이런 문제는 그래요. 100% 정답은 없다. 예를 들면은 이 문제는 딱 두 가지로 보여요. 너를 위한 삶을 살지 그러냐? 그 다음 아니면 야, 그 불효야. 엄마가 지금 뭐랄까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신데 엄마를 위해서 효도해야지. 요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려버리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정답은 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선택이 있고 그 선택에 따르는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이제 감정적인 결과가 남을 텐데 그걸 내가 얼마나 포용할 수 있냐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분은 좀 조언을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연을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 뭐 메일이 워낙 짧기 때문에 뭐 요 사연 갖고 제가 판단하는 게 뭐 100% 옳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제 의견이 틀렸다면 사연자분은 그걸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럴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이분은 더 그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 의견이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귀를 좀 이렇게 기울이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분이 메타인지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뭐 이 고민의 핵심은, 처음부터 핵심은 그거예요. 왜냐면 처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이 뭐였냐면, 세 번째 문장이 마냥 기쁜 마음으로 연애를 할 수 없는 제가 답답합니다. 이게 되게 키 센텐스예요. 마지막에도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건강한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요것도 또 마지막에 또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의 핵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이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을까?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요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걸 좀 파고 들어가 볼게요. 예를 들면 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하지만 빚만 있는 데다가 직업도 없이 아픈 어머니를 보살펴야 하는 제가 연애를 해도 되는 자격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써주셨어요. 벌써 그러면은 이제 이 사연을 보통 아무리 적어도 15,000분에서 2만 명이 보시거든요. 이분보다 훨씬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심지어 나이가 많지 않아도, 나이가 어린 분들도, 이분보다 결혼한 분들도 있을 텐데 훨씬 힘든 상황인데 결혼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그래서 뭐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빚만 있는 데다가 직업도 없이 아픈 어머니를 보살펴야 하는 제가 연애를 해도 되는 자격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장을 보면서 제가 딱 확실한 거 하나를 찾은 게 뭐냐면은, 메타인지가 낮고 동시에 자존감도 엄청 낮다. 자존감이 엄청 낮죠. 그러면 돌아가 볼까요? 지금 문제 상황이, 어머니가 아픈 거는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이고, 또 덮친 격으로 빚도 있는데, 그냥 빚이 아니라 원래는 자기 빚이 아닌데 그걸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아서 빚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자기한테 되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빚이 없었고, 그 다음에 돈도 빌려주지 않았었고, 여기 뭐라고 썼냐면은, 15년 생활에,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 하신 것 같은데, 15년 동안 서울에서 이제 커리어 우먼으로 살아가실 때는, 그러면 일단은 이전 상황이니까 빚도 없고, 뭐 이렇게 어머니를 돌봐야 되는 상황도 아니었죠, 이전에는. 그럼 그때는 아까 자기가 만든 조건이 뭐죠? 빚만 있는 데다가 직업도 없이 아픈 어머니를 보살펴야 하는 제가, 이거였는데, 그럼 그 전에는 막 사람들이 자기를 막 사랑해주고 막 엄청 막 나는 막 자신감이 넘쳐서 연애를 하셨나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랬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메타인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전혀 내 연애사와 상관없는 문제를 정말 그거를 원인으로 가져와 버리니까, 본인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건강한 연애를 할 수가 없죠. 정말로 이거는 이제 조금 인생을 살아보신 선배님들은 뭐 연애사 문제이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 상황이 힘든 거는 팩트예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고 위독하시잖아요. 그쵸? 뭐 여기 이분이 보내준 말에 따르면은 길어야 5년을 더 사신다는 되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을 또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는 모르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차치했을 때, 그렇게 빼버렸을 때, 이전 상황, 어머니가 아픈 걸 몰랐고 자기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그다음에 빚도 없었을 때는 막 건강한 마음으로 연애를 했을까? 저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거에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게, 뭐 경제 조건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뭐 외모도 중요하겠죠. 근데 조금만 살아보면은 정말 마음가짐이 중요하거든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저 옛날 얘기 해드릴까요? 고2니까 23년 전 얘기. 23년 전 얘기네요. 제가 23년 전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회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학생 부회장이 됐어요. 근데 저희 학교가 남녀공학인데 남자 건물 따로 있고 여자 건물 따로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상 남고 여고예요. 근데 이제 학생회를 하니까 같이 하니까 이제 여하고를 만날 기회가 생겼죠. 그때 제가 여러분 뭐라 그럴까 좋아하던 마음이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쫄보여갖고 고백을 못했는데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면은 보편적 기준에서 그 친구가 이제 당시에 이제 어린이니까 청년이니까 뭐 이렇게 경제 상황을 따지고 그러진 않겠죠.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뭐 외모랑 성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 이렇게 외모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뭐 엄청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고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그 당시 제 기억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엄마같이 친구들을 잘 챙겨줘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속으로 되게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그 학생회에서 여름방학 때 다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수련회 개념을 학생회랑 선생님 두 분 모시고 선생님 두 분이 이제 학생회 친구들을 인솔을 해서 모시고 간 건 아니죠. 이제 저희가 딸려간 거죠. 그 이제 어리니까 아직 미성년자니까. 근데 그 지리산으로 갔는데 그때도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제 그 친구에서 학교에 일주일에 잠깐 한두 시간씩만 보다가 같이 놀러를 간 거잖아요. 내 생각이 맞았어. 이 친구는 그 당시만 해도 막 이렇게 가면은 막 이제 수련회 간 거니까 지리산 안 가서 밥도 우리가 해 먹어야 되고 그리고 설거지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요. 막 그러니까 막 짜증 나는 것도 있고. 근데 이 친구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누구보다 솔선수범을 해서 제 기준에서는 그 친구가 그렇게 너무 이뻐 보였어요. 너무 이뻐 보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로 돌아올까요? 우리 딸이 있잖아요. 우리 딸. 저는 우리 딸한테 바라는 것도 있고, 우리 딸이 나중에 뭐 결혼을 저는 했으면 좋겠거든요. 인생에서는 여러분 뭐 결혼하는 선택도 있고 안 하는 선택도 있는데 저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고 아이까지 꼭 낳았으면 좋겠어요. 아빠 입장에서. 왜냐면 인생에서 여러 가지 행복이 있지만 누군가랑 한 가정을 만들고 정말 아이를 낳는다는 거는 어떤 것도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정말 그 다음에 힘들지만 고귀하고 정말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꼭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딸이 8살인데 제가 우리 딸이랑 우리 딸 잠재적 남자친구와 남편이 가졌으면 하는 가치관은 뭐냐면은 그냥 정신머리가 좀 똑바로 박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제는 저는 솔직히 마음 먹으면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정보의 비대칭이 너무 심했어요. 옛날에는. 왜냐면 온라인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정말 아름아름만 뭔가 되는 게 있었는데 뭐 부자가 되는 방법은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뭔가를 먹고 살아가는 데에서는 저는 이 정보의 비대칭이 많이 깨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최저의 삶이 그래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개인마다 느끼는 건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저는 그래서 우리 딸과 잠재적 우리 딸의 남자친구와 남편 될 친구는 비판적 사고를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논리적 사고를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배려하는 마음. 특히 저는 이 배려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러분 이 친구가 아까 여기 사연 보내주신 분이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은 만약에 그럼 경제적으로 괜찮고 뭐 빚도 없고 뭐 집도 부자야. 그런 사람끼리 만났어. 그럼 이런 사람 만나면 안 싸우고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싸워요. 결국에는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이 산다는 거에서는 특히. 같이 산다는 거에서는. 그거는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혼율이 얼마나 높고 항혼 이혼도 얼마나 높은데요. 그러니까 뭐 한쪽이 안 그랬던 양쪽이 다 그랬던 일단은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배려의 부족이에요. 배려가 많으면 여러분 싸울지언정 힘들지언정 깨지진 않습니다. 그게 배려의 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조언을 싹 들어보면 돼요. 이거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제가 이제 여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말할게요. 여동생.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딱 여동생 나이네요, 실제로. 30대 후반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여기서 또 이 친구 여동생이니까 더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주면은, 그거예요. 그 죄책감 있잖아요. 내 인생도 살아야 되는데. 그건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본능이고, 당연한 거예요. 저가 이 같은 상황이었어도, 만약에 제가 이 같은 상황이었어도, 어머니를 위해서 내 삶 100% 헌신해야지.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인생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그 마음은, 여러분, 그 마음이, 이렇게 힘든 마음은 있으면서도 어머니를 저는 결국에는 도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그 힘든 마음을 가진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죄책감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죄책감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응? 근데, 어때요? 결국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결국엔 지금 선택을 어머니를 돕는 걸 했잖아요. 저는 일단 그러면은 마음씨가 뭐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당연한 거 아니냐고. 저는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일단 이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니라 저는 이 친구 만나본 적 없잖아요. 이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했대잖아요. 적어도 이 친구 삶에서 한 명은 벌써 어머니를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팩트예요. 제 의견이 아니라. 그러면은 벌써 이 친구 삶 기준에서, 왜냐면 삶의 기준은 다 다르거든요. 이 친구 삶 기준에서 이 친구는 벌써 효녀예요. 마음이 따뜻한 거죠. 마음이 따뜻한 거죠. 아무리 가족이어도 쉽지 않은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만약에 여기 친척분들 얘기도 친척이 있는 게 여기 나왔잖아요. 그럼 친척분들이 힘들면 십시일반 와서 도와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본인이 따뜻한 게 있다. 그런 메타인지를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또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기에는 또 후회 최소화의 법칙을 딱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제프 베조스가 말한 거거든요. 자기가 뭔가를 선택할 때 이 일이 20년, 30년 뒤에 나한테 얼마나 후회가 될 것인가. 이거를 따져보면 자기는 올바른 선택을 더 높은 확률로 할 수 있다고 제프 베조스가 말해서 이제 제프 베조스가 말한 후회 최소화의 법칙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해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그럼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걸까? 일단은 여기서 선택이 있잖아요. 내가 내 삶 사는 게 맞는 걸까?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게 맞는 걸까? 제 입장을 말해보면은,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런 상황이었을 때, 그냥 어머니 힘든 상황 냅두고, 그냥 제 삶을 살면은, 저는 나중에 많이 후회했을 것 같아요. 많이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친구 걱정을 조금 더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은, 15년간 내 생활이 담긴 모든 걸 포기하고 나는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뭔가를 했는데 자기가 포기했기 때문에 희생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좀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뭘 과연 본인이 포기한 걸까? 되게 이게 좀 핵심 중에 오늘 핵심인 것 같아요. 과연 뭘 포기했을까, 본인이? 돈을 포기한 걸까?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직장 경력을 포기한 걸까? 저는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무슨 단서가 있냐면은 2천만 원 빚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 원금, 이자, 월세, 생활비를 갚기가 버거웠대요. 근데 여러분 2천만 원이면은 아무리 고리를 써도 이자가 높은 걸 써도 20%라고 칠게요. 엄청 높죠? 예? 그러면은 400만 원인데 그럼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35만 원 조금 안 될 텐데 그러면은 뭐 월세 50만 원이라고 치고 월세 뭐 70만 원 치고 100만 원. 그러면 그다음에 뭐 생활비 뭐 대출 원금도 나가네. 대출 원금 하면은 한 뭐 생활비 50만 원 썼으면은 150만 원 나가는 건데 그렇게 나갔을 때 똔똔이 돼야 버거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가정을 해도 제가 볼 때 최저임금 수준이거든요. 만약에 한 15년 커리어라는 거를 포기라고 말할 정도면 저는 그래도 한 세후 250에서 300 사이는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됐다면은
과연 뭘 포기하고 온 걸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또 제 얘기 해볼게요. 저는 학부를 이제 전기컴퓨터공학부를 졸업을 하고 그거에 연장되는 학과를 대학원을 가서 대학원 생활을 5년을 했죠. 저는 학부 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커리어가 되게 깁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대학 생활 이제 저는 이제 칼복학을 안 해서 7년 했는데 6년으로 잡아도 11년이거든요. 11년에다가 뭐 박사 마치고 그다음에 그 뭐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개발실 책임 연구원을 가서 그러니까 기본 연금 한 세전으로 6,500에 PS랑 야근 수당 다 받으면 1억 정도, 세전 1억 정도는 됐거든요. 제가 또 야근을 많이 하고 주말근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받아갖고 1억 정도는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고가가 좀 높았어요. 그러면은, 근데 제가 그러면은 솔직히 누가 봐도, 저는 이제 그 13년 정도 일한 거니까 비슷하죠. 15년, 13년. 근데 커리어적으로 보면은 제 포기가 클 것 같거든요. 뭐 이렇게 인생에서 절대 비교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이번에 제가 좀 마음을 덜어드리려고 일부러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절대 비교를 하는 건 없지만. 근데 저는 그 큰 거를 나름 포기하면서, 내 인생 뭔가 큰 걸 포기하는 거랑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난리가 났었죠. 특히 부모님. 막 이 미친 새끼 막 뭘 한다고 네가 막 욕을 막 쌍욕을 막 하시면서, 왜냐면 나름 좋잖아요, 직장이. 거의 31살, 32살에 만 30살? 우리나라 나이로 32살인가? 아무튼 막 30대 초반에 세전 1억이니까 되게 괜찮잖아요. 저는 그것뿐만 아니에요. 저는 글로벌 인재 채용 패키지로 뽑혀갖고, 저는 여러분, 전세도 1억 대출을 무이자로 삼성에서 해줘서 2년은 일단 무이자고, 그 다음에 5년 동안 거치로 2천씩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혜택이 많습니까? 저는 거기다 사이닝 보너스도 있었고, 저는 엄청 좋았어, 혜택이. 그냥 욕할 만하죠. 근데 저는 제가 중요한 일을 하는 걸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막 그렇게 좀 좋은 경제적 상황이었고, 오랜 기간이었지만, 그거를, 내 인생 포기하네, 막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근데, 오히려 저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커리어를 바꾸는 거였는데, 이 사연 보내주시는 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여동생 같은 분은 분인 엄마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돌보잖아요. 그쵸?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저는 정말 그런 따뜻한 마음이면은, 저는 진짜 그거를 누군가 알게 되면은 다 매력을 느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뭔가를 포기한다는 거는 저는 정말 큰 일이 아니면은, 왜? 여기서 또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문장에 은근히 단서가 이분은 다 있어요. 더 필요할 병원비 걱정으로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계속 했다 그랬는데 결국 병원비 못 대준 것 같거든요, 어머니? 그러면 결국에는 생각보다 선택이 점점 스펙트럼이 엄마를 돌봐야 되는 거에 가까워지고, 그거에 뭐라 그럴까? 그 다음에 그걸 내가 이거를 선택하는 거를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 내 인생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죄책감만 안 가지면은 저는 되게 나쁘지 않은 상황 같거든요. 이 본인 상황은 나쁘지 않다는 거는 막 내가 정말로 막 그냥 불필요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불필요한 고민.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또 경제적인 걸로 들어가 보면은 엄마가 나이가 있고 아프셨으니까 식당 운영을 잘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젊은 감각으로 또 넘치는 에너지로 열심히 하면은 본인도 또 그러셨어요. 한두 명씩 더 오고 있다고. 저는 어느 순간에는 또 식당이 잘 될 수도 있는 또 상단을 또 열어놓은 상단은 열어놓은 상황도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결정적으로 여기 뒤에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진짜 자식밖에 안 봐요. 부모라는 거는. 진짜 부모라는 존재는 자식이 인생에서 거의 반 이상인 경우가 많아요.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엄마한테 내 상황을 말하는 것도 좋은 것 같거든요, 저는요. 응? 왜냐면은 엄마가 뭐 병원비 말고 저는 딱히 일을 하시니까 엄청 쓰실 때도 돈이 없으실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러면은 또 엄마랑 같이 일을 하니까 일부분은 그 은행이자 갚는데 엄마 왜냐면 식당에서 일 안 한 게 아니니까 썼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대화가 이게 편지가 짧은데 은근히 단서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정리를 그러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이렇게 막 해드렸는데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뭔가를 선택을 할 때는 후회 최소화의 법칙을 생각을 해보자. 내가 이 선택이 정말 내 인생을 뒤로 봤을 때 후회를 얼마나 할 것인가. 그거에 따져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자존감을 올렸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상황 때문에 이분이 건강한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도 분명히 일조를 하겠지만, 저는 마인드랑 태도 문제가 훨씬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오히려 이번 사연을 보내면서 저는 이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 때문에 이메일을 보내게 된 거잖아요. 사연을 보내게 된 거잖아요. 저는 이분이 이 조언을 만약에 못 들어봤으면은 진짜 문제의 근본이 그게 아닌데 착각하면서 계속 사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끝내 자존감, 자기 효능감을 못 올린 거야. 그래서 계속 피곤하게 사는 거야, 인생. 계속 어떤 번뇌에 쌓여서, 불필요한 번뇌에 쌓여서. 결국에는 엄마를 도와주러 가는 상황에서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라는 유튜브를 만났고, 그래서 사연을 보게 돼서 저는 이 사연이 이번 인생의 어떤 인생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사연이 언제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 얘기가 틀렸으면 이 새끼 미친 소리 하고 있네 하고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도 배울 줄도 알아야 되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만약에 맞는 것 같다면은 좀 몇 번 돌려보시면서 곱씹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포지티브한 솔루션을 이렇게 긍정적인 솔루션을 못 만들 수는 있어도 최소한 이런 부정적인 어떤 걱정은 없앨 방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건 다 결국 상대적 문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2 되면 결국 플러스 3 된 거거든요. 그럼 벌써 뭐라 그래 본인이? 저는 그러실 것 같아요. 글로 쓰기만 했는데 약간은 가벼워지는 느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연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서 진짜 뭐랄까 제가 말한 것 중에 뭐랄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조언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진짜 친오빠가 나 걱정해서 왜냐면 저는 여러분을 얼마나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 아쉬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잘 되는 마음, 그 다음에 특히 결혼하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결혼해서 꼭 아기 낳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오빠 마음이기 때문에 제 말 이렇게 한 번만 조금 진지하게 듣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 챙김 책 한 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챙김. 최악을 극복하는 힘보다는 이분은 마음 챙김이 좀 잘 어울리네요. 마음 챙김 책 한 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 여기까지고 진심으로 조금 더 잘 되고 어머니도 건강도 회복하셔서 조금 정말로 더 이렇게 아까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씩 건강이 더 좋아지셔서 더 오래오래 따님이랑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당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